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과 멋진 이야기 손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와, 오늘도 또 아름다운 선생님이 이야기 손님으로 오셨는데, 어서와요 달평씨라는 그림책과 안녕 외톨이, 언니는 돼지야, 나무가 사라진 날 같은 작품을 쓰신 선생님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들의 그 일러스트도 많이 그리신 선생님이십니다. 어린이 책에 푹 빠져서 오밀조밀 오리고 붙이면서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선생님, 누굴까요? 바로 신민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리고 붙이고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잘 못 그려서 오리고 붙이는 걸로. 아, 선생님 실력 이미 다 아는데. 아이. 오리고 붙이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림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계속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춘천 교대부설초등학교 송가란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산타. 나는 산타가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산타는 있다. 나는 지금까지 쭉 믿어오고 있다. 실제로 산타가 없어도 나에겐 있다. 완전 강조 또 강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주겠다. 첫째, 나는 매년 크리스마스 선물을 크리스마스 당일 트리 아래에서 하나, 부모님께 2개, 동생한테 1개, 이렇게 총 4개의 선물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산타가 진짜 있다고 믿는다. 둘째, 귀신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귀신이 있다고 믿으면 귀신이 있는 것이고 없다고 믿으면 없는 것이다. 나는 산타를 믿기 때문에 산타는 있는 것이다. 많이들 산타를 믿지 않겠지만 난 끝까지 산타를 믿을 것이다. 와, 정말 너무 훌륭한 마인드예요. 어른도 이런 득도를 하기 어려운데 어린 나이에 득도 수준? 네, 너무 충격받았어요. 예, 득도한 사람 치고 너무 무력이 강한 거 아닌가? 아, 좀 그러긴 하네요. 그래도 너무 훌륭한 마인드인데요. 예, 너무 단호하네요. 네. 산타는 있다. 그런 말 많잖아요. 야, 뭐 산타가 어딨냐. 다 필요 없고 나는 산타가 있다니까. 그러게요. 아, 훌륭합니다. 둘째, 귀신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귀신이 있다고 믿으면 있는 것이 없다고. 그렇죠. 아, 굉장히 놀라운 생각인 것 같아요. 아, 근데 가람친구 너무 부러운 게 동생한테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나 봐요. 보통은 동생들한테는 잘 안 받는데 말이죠.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죠. 부모님께 2개 하는 거 보니까 엄마한테 하나 따로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고 동생한테 또 받고 산타까지. 야, 너무 화목한 집안인 것 같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본 지가 언제인가. 아, 그러게요. 저도요. 아, 크리스마스 지난 지가 한참 됐지만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워낙 큰 명절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사연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또 크리스마스 관련된 솜씨자랑 고양 모당초등학교 김서우 기자가 보내준 노래입니다. 루돌프 사슴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눌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개 낀 섬 단절 날 산타 말하길.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끓여주렴. 그 후로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기리기리 기억대리. 기리기리 기억대리. 야, 신나게 노래를 불러줬어요. 기리기리 기억대리. 맞아요. 저 어렸을 때 이 노래 처음 배웠는데 지금까지도 루돌프 사슴코는 잊지 않고 있어요. 이 루돌프가 정말 사슴 집안의 그 족보에서 정말 최고인 걸로 최고로 성공한 가장 유명한 사슴이네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렇죠. 네, 정말 사슴 중에 최고. 성공한 사슴. 성공한 사슴. 최고로 유명한 네. 사슴. 루돌프 노래 들어봤습니다. 저 친구의 예쁜 목소리 그리고 신나는 목소리로 잘 들어봤어요. 아, 또 선생님에 대한 궁금증 이제 얘기해봐야 될 시간인데 이야기 손님 신문 10답 시간입니다. 선생님 띠는요? 저는 돼지띠입니다. 꿀꿀꿀 돼지띠. 네. 좋아하는 음식?
카레 라이스. 카레 라이스. 네, 좀 약간 평범한데. 너무 평범한데 네. 언젠가부터 그냥 좋아하는 음식 물으면 음. 사실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하는데 그리고 남이 해준 건 다 좋아해요. 제일 맛있고. 맞아요. 근데 제가 한 것들 중에 제일 먹기 편하고 음. 한 번 해놓고 오래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좀 좋아하다기보다는 카레 라이스는 약간 지겨운.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다 싫어해요. 저만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그걸로 계속 곰국 끓이듯이 우려 먹었더니 예. 아이들도 남편도 너무 싫어해서 제가 못 먹어요. 그래서 나와서 먹을 때는 오히려 카레를 또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급식 이런 데도 카레 라이스가 많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겠죠. 사실 저희 때는 급식에 나오는 카레 라이스가 너무 수준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네. 카레도 종류가 되게 많고 엄청 예. 많더라고요. 되게 고급스러운 카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카레 그러면 제일 만들기 아. 쉽고 싸고 급식에서 맨날 나오는 평범한 음식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언젠가 인도에 가게 된다면 정통 카레를 한번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맞아요. 저도 인도 요리점에서 카레를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전혀 다른 예. 차원의 맛이 나더라고요. 난 뭐 이런 거에다가 막 네, 싸서 맞아요. 예, 먹으니까 예.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걸 집에다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다시 먹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아. 그거는 화덕에 굽고 막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집에는 화덕이 없잖아요. 맞아. 요술 램프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애들이 집에서 먹겠죠. 먹는 카레는 국자로 떠먹는데 맞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 요술 램프. 요술 램프에서 이렇게 부어서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어야 되고. 그러네. 힘드네. 그런 게 필요하네요. 네. 예. 좋아하는 계절? 모든 계절을 다 그때그때 좋아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11월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늦가을 딱 11월. 저도 11월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11월 왜 좋아하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트와일라이트라는 영화 아시죠? 영화 이런 거 잘 몰라요. 뱀파이어 나오고 뱀파이어는 좋아하는데. 늑대와 뱀파이어와 뭐 그런 삼각관계 이런 이야기인데 영화에서 굉장히 11월스러운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 맞아. 내가 11월을 정말 좋아했구나. 그 그래요? 생각이 다시금 제가 좋아하는 상기가 요소가 다 되더라고요. 있는 영화는 꼭 봐야겠다. 꼭 보세요. 여자 주인공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11월이 주는 그 쓸쓸함보다는 뭔가 없는 약간 휑한 느낌. 예, 이미 낙엽 다 떨어지고 없고. 그런 거요. 예. 네. 온전히 나한테 좀 더 집중하게 되고 내면을 이렇게 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른 무엇에도 시각적으로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나한테로 딱 매몰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또 그렇게 예술가적인. 예, 좋아하는 동화책과 그림책? 너무 많은데 네. 이 질문들이 다 어려워요. 최근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네, 많은 작가들이 좋아하시는 그 조던 스콧이 쓴 그거랑 이건 동화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빨간 머리 앤을 정말 너무 좋아했고 그 동화책이죠. 동화책이죠.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샬롯의 거미줄 많이 읽었고. 근데 빨간 머리 앤은 정말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제 이메일도 앤길. 빨간 머리 앤과 길버트의 길. 그래서 앤길로 했는데 다들 안질로 읽더라고요. 눈병이 난 거냐 왜 안질로. 그래도 지하의 길로 읽죠. 질은 너무했다. 그렇게도 읽으셔서. 그래. 앤과 길버트 그래서 안길이구나. 네네. 그럼 나의 보물 1호는요? 아무래도 공식적으로는 가족이라고 해야 되고 공식적으로 아이들과 남편과 고양이까지 가족이고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일기. 저희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언제부터의 일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썼어요.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어머. 그건 제가 죽기 전에 꼭 불태우려고요. 다른 사람은 절대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요. 절대로. 가족도 보면 안 돼요. 아이들 특히. 험담을 많이 해서.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쓴 일기가 지금까지면은 몇 수십 권이겠네요. 네. 뭐 스케이트를 동생과 갔는데 내가 짝사랑하는 김땡땡을 만났다. 뭐 이런 메모들로 남겨놓은 일기들인 거죠. 그리고 그림 일기도
그림도 좀 있는데 학교에다 제출하는 그림 일기 같은 건 옛날에 다 버렸고 저 혼자 쓰는 일기장엔 예쁜 여자 캔디 그림 같은 거 네, 그런 만화 그림 굉장히 많이 그려놓고 막 연애하는 거 뭐 이렇게 뭐 손잡고 막 어디 놀러 가는 그런 그림 뭐 다정하게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그림 많이 그려서 남겨놨죠.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치킨 먹으면서 영화 볼 때. 볼 그리고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넘기고 피드백을 기다릴 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그쪽에서 연락 올 때까지 제가 뭘 하면 안 되니까 정말 행복해요. 보통은 원고가 완전히 다 끝나서 네.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다 했다 이럴 때 행복한데 선생님은 출판사에 넘겨놓고 그쪽에서 의견을 줄 때까지 기다릴 때가 뭐가 행복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이라 더 행복하죠. 끝났을 때가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끝나면 뭔가 그 다음 걸 빨리 들어가야 되나 또는 뭘 놀아야 되나 노는 것도 어떨 땐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뭔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더라고요. 네, 뭔가 행복도 일과 관련이 있는 행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예전부터 스트레스 해소법은 항상 드라마 보기였는데 일관되게 최근엔 정말 무작정 동네를 막 전투적으로 쏘다니는 뛰는 건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천천히 걷는 것도 아닌데 조금 빠른 걸음으로 막 질주하는 거죠. 막 빨리 걷는 거. 네. 선생님 사시는 동네를. 네네. 웬만하면 아는 사람 마주치지 않게 사람 없는 곳으로 요리조리 빠르게 이렇게 쳐나가다 보면 약간 계산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약간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얼마 정도 시간 동안? 심할 때는 뭐 정말 한 2시간도 2시간이요? 걸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스트레스 해소법이네요. 무조건 동네를 막 쏘다니기. 창의적입니다. 근데 스트레스 해소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가장 하기 싫은 일은? 하기 싫은 것도 정말 많고 집안일도 너무 하기 싫고 다 싫은데 제일 싫은 건 옛날부터 항상 일관되게 찜질방에서 참고 있는 거. 그래서 찜질방을 당연히 안 가긴 하죠. 네, 안 가면 되죠. 근데 왠지 거길 가서 견뎌야지 어른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아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런 것하고 병원 가기. 병원 가기. 싫어요. 정말 싫어요. 아주 공감이 가는. 네. 저도 2개 다 진짜 싫어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아예 찜질방을 한 번은 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네. 생각만 해도 너무 가기 싫어. 이런 분 또 처음 뵙네요. 다들 어른이 되면 찜질방에 있어야 이게 기본이지. 뭐 이런 느낌들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너무 뜨뜻한 거 반갑습니다. 싫어하고 그래서 찜질방 안 가요. 그렇군요.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태어나는 게 정답이다. 저는 안 태어나고 싶고 네. 굳이 태어나야 된다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면 스파이가 되고 싶다. 스파이. 맥가이버가 돼야지. 스파이랑 맥가이버는 다른 건데 선생님. 근데 저한테는 맥가이버가 스파이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학과 과학에 정말 많이 빠졌고 막 온갖 이상한 짓은 다 하고 다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맥가이버. 네, 맥가이버가 돼야지. 마지막으로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을 7글자로. 혼자서도 잘 놀자. 네.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뜻은 저는 혼자서도 잘 노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가족 간의 관계 또는 친구와의 관계 그런 게 지금까지 계속 행복도 많이 줬지만 마음도 굉장히 아플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혼자서 잘 놀 수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혼자서 잘 노는 건 물론 핸드폰 보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모든 스트레스를 일기로 푼다든지 책을 많이 본다든지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자기 혼자 잘 극복할 수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혼자서도 잘 놀자. 네. 뭔가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서 일단 1번은 노는 거. 네. 노는 걸 혼자 잘할 수 있으면 다른 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게요. 뭐든 다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혼자서 놀려면 약간 창의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서도 잘 놀려면 진짜 창의적이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뜻이 담긴 것 같아요. 네, 또 재밌는 사연 하나 있어서 들어볼게요. 인천 선원초등학교 양채준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크리스마스 놀이동산.
학교 아람단에서 롯데월드를 갔다 왔다. 12월 놀이동산은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일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설렜다. 입장을 해서 보니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다. 실망이 컸지만 루돌프 뿔 머리띠를 사서 하고 다니며 크리스마스 놀이동산을 즐겼다. 맨 처음 탄 놀이기구는 파라오의 분노였다. 친구들은 그걸 타고 나서 초보자 롤러코스터라고 했지만 나는 그것도 무서웠다.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가 와일드 정글이라는 놀이기구를 탔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민속박물관을 갔다. 나는 민속박물관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갔다. 근데 거기 가니까 역사를 알고 좋았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서 와일드 정글을 탔다. 와일드 정글은 4D 놀이기구다. 다른 친구들이랑 모여서 와일드 정글을 또 탔다. 한 번 탔을 때는 무서웠지만 두 번째 탔을 때는 재밌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깥으로 나와서 구경을 했는데 우와 정말 크리스마스 장식이 너무 멋졌다. 엄청 화려하고 예쁘게 장식되어 있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양쪽 귀에서 계속 울렸다.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여기부터 왔었어야 했는데 저녁까지 있어서 야경을 보면 좋았을 텐데 가는 길이 멀어 일찍 출발해야 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그래도 친구들과 크리스마스를 함께 즐겁게 보낸 것 같아 마음이 좋았다. 다음 크리스마스에도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 좋겠다. 와,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아니어서 실망했다가 나올 때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음악 들리고 얼마나 좋을까요? 큰 틀이 있고. 이 아람단도 알고 저희 둘째가 아람단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롯데월드도 저번 주에 갔다 왔거든요. 지난주에 심지어? 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이라서 둘째 아들이 롯데월드를 갔는데 학교에서 단체로 네, 이제 중학교 1, 2학년들 시험 볼 때 중3은 할 게 없으니까 네, 학교에서 단체로 롯데월드 하루 가고 하루는 뭐 어디 가고 너무 재밌었다고. 근데 강제로 나와야 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통 학교에서 갔으니까. 그러니까요.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 아침 일찍 가서 밤 늦게까지 있어야지 그게 뭐 국룰인데 중간에 나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아이도 얼마나 아마 끝날 때까지 폐장할 때까지 계속 있고 싶었을 텐데 그러게요. 너무 안타까워요. 줄 서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힘들죠. 저는 그 줄 서는 게 너무 싫어서.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거 한번 재밌게 놀자고 그렇게 오래 줄 서 있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데. 힘들죠. 그래서 가려면 정말 완전 비수기에 저는 예전에 에버랜드에 저희 아들하고 친구들을 남자애들 3, 4명을 데리고 에버랜드에 코로나 제일 심할 때 떼약볕에 아무도 안 갈 때 데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럴 때 가면 사람 별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가라고 그러고 저는 혼자 그 사파리 호랑이하고 곰하고 놀고 있는 그 버스를 타고 사파리 투어하는 게 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이들과 헤어져서 혼자 즐기는 사파리 투어. 그냥 자유이용권 끊어주고 니네 알아서 놀아. 네,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아이들 있으면 붐빌 때 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 어라친 친구들 이왕에 가서 충분히 즐길 거면 사람 없을 때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즌 때에 부모님들이 보내주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아이들이 보통 어디 가서 이렇게 노는 것도 노는 거지만 그런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썩들썩 마음이 막. 맞아. 원래 하잖아요. 소풍 갔을 때보다 소풍 가기 전날이 더 그런 좋다고 거죠. 하니까. 좋았을 것 같네요. 우리 최준 기자. 예, 이렇게 재미있는 사연과 학교나 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고민 상담을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노래와 악기 연주 등의 솜씨 자랑도 보내주시고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okfriend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 멋진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의정부 신곡초등학교 이다빈 기자가 보내준 피아노 연주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아, 너무 아름다운 곡 연주였어요. 가끔씩 저는 우리 어라친들이 보내준 연주를 들으면 연주 자체가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어린이가 치고 있다는 생각을 잊고 있다가 영상 같이 보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상을 보면 작은 고사리 손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너무 멋있게 잘 치니까 그게 진짜 놀라워요. 저는 일단은 피아노를 못 치기 때문에 저렇게 피아노를 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손가락이 짧아요. 저는 피아노 잘 칠 수 있는 손은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길어야 되더라고요. 정말. 네,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손가락 길지 않고 고사리 손인데도 그러니까 정말 미스테리하죠. 요즘은 피아노는 어느 집 애들이나 다 기본으로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려면 악기는 연습을 계속하지 않으면 사실 맞아요. 단계를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끈기와 그 성실함 네. 계속 연습하는 그런 거 없이는 이 정도 실력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 우리 다빈 친구 피아노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개구장이었어요. 오, 네. 뜻밖이다. 네, 맨날 치마를 입지 못했어요. 어. 맨날 찢어 먹고 와서 네. 할머니한테 많이 혼났고 음. 바지만 입고 다니고 뭐 담 넘기 이런 거 잘했고 좋아했고. 담을 왜 넘죠? 보통 이제 저희 때는 아파트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뭐 문 잠고 엄마가 어딜 나갔다 그러면 우리 집 문 잠겨 있으니까 너 와서 담 좀 넘어서 문 좀 따줄래? 뭐 이런 거. 그런 일 많았어요. 네. 자전거 같은 걸 타면 보통 그냥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묘기 같은 걸 부린답시고 난장 위에 이렇게 손 넣고 네, 서서 손 타기. 놓고 그런 네. 그런 거 일부러 하다가 중학교 때는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기부스도 한 달 동안 하고 다녔고 정말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굉장히 개구장이라서 참 크면 뭐가 될까 걱정된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죠. 보통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저희 이야기 손님으로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네. 되게 조용한 성격, 집에서 조용히 그림만 그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선생님 굉장히 활발한 성격인데 그림도 어떻게 또 잘 그리시죠? 아, 뭐 잘 그린다기보단 좋아했고 어쨌든 어릴 때 그렇게 막 뛰어놀고 아이들하고 약간 골목을 쏘다니면서 골목대장. 골목대장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아서 이야기 만들거나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작가 활동하는 데는 큰 자산이 되죠. 형제는 위에 언니 있고 밑으로 남동생이 있고 가운데예요. 딱 중간. 네. 그렇게 중간에 껴있으면 왠지 부모님한테 더 미움을 받는다는 생각 많이 들었죠. 많이 하더라고요. 큰 애는 크다고 맞아요. 예뻐하고 막내는 막내라고 귀여워하고 맞습니다. 심지어 아들이니까 네. 또 더 예뻐하시고 나한테는 우리 부모님은 관심도 없고 관심 없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 중간에 낀 애들이 맨 하는 말 나만 미워해.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만 뭐라 그래. 맞아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똑같았나요? 미워까지는 아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잘 봤어요. 아, 눈치가 빨랐구나. 네, 눈치가 빨라서 아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뭐 사고 치지 말아야지. 사고를 쳐도 몰래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지. 그래서 제 인생에서는 항상 친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 동생도 중간에 낀 동생의 저희 가족 속에 있는 이 아이의 모습과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얘를 너무 다르죠? 모습이 다른 거예요. 네.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중학교 때는 막 전교생 앞에서 개그 같은 거 하고 그랬었어요. 정말요? 네. 무대에 나가서? 네. 전교생 앞에서. 왜 그런 걸 하게 됐어요? 미쳤나 봐요. 물론 저는 몸치라서 춤 같은 건 못 추지만 개그맨 흉내내고 이런 것도 막 할 정도로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무서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렇구나. 예전에는 그런 인기 있는 코너를 네. 애들이 그대로 막 네, 그런 재현해가지고 거. 장기자랑처럼 많이 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주로 춤을 많이 그러겠죠? 추지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이돌 춤추는 걸 어린 친구들이 따라하는 거 보면 저게 사람인가 인형인가 문어인가 막 그러게요. 너무 신기해요. 네. 그 노래마다 다 춤이 다른데 네. 그 춤을 다 외우고 다 외워요.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동시 하나 들어볼게요. 울산 다전초등학교 이시연 어린이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이 동시는 선생님이 읽어주십니다. 네. 내게 특별한 친구와 가족.
이시연. 내 동생은 이런 말을 나에게 자주 해줍니다. 누나 사랑해. 내 동생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십니다. 아이고 내 똥강아지. 우리 엄마는 어떤 얘기를 자주 하냐면 딸 사랑해. 아빠도 딸 사랑해. 우리 가족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랑 가장 친한 친구는 바로 배서윤. 서윤이는 나에게 우리 우정 영원하자라고 자주 말해줍니다. 나는 서윤이와의 우정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너무 행복한 친구 같아요. 저도 친구 굉장히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 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그쵸. 뭐 문자나 카톡 이런 게 없고 주로 쪽지, 편지, 카드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어릴 때 갖고 있던 그 카드들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네, 40년, 50년 됐겠네요. 예. 근데 너무 이렇게 한보따리가 되긴 해서 네. 이걸 언젠가 불질러야지 그런 생각도 하지만 네. 되게 소중한 추억이더라고요. 네. 사실 뭐 어른이 돼서도 그렇지만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친구 없으면 못 살죠. 네, 못 살죠. 그게 친구가 최고죠. 맞아요. 지금 이 동시 보내준 이시연 친구는 1학년 친구예요. 그러네. 예. 1학년이네. 1학년 친구인데 이런 동시를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요. 놀랍네. 엄마나 아빠가 딸 사랑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뭐 의뢰 그러려니 하고 넘기지 않고 행복하게 느끼고 할머니가 우리 똥강아지 할 때마다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야 진짜 행복한 친구다. 네, 이걸 글로 남김으로 해서 찰나의 순간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평생 가는 것 같아요. 네. 이 기억을 평생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는. 이 동시의 첫 행이 되게 인상적이고 네. 사람의 마음을 딱 끌어당겨요. 내 동생은 이런 말을 나에게 자주 해줍니다. 라고 딱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동생이 무슨 말을 해줄까. 근데 누나 사랑해. 아유 너무 따뜻하고 예쁘네요. 동시로서의 아주 완성도도 뛰어난 좋은 동시였습니다. 어른들은 무슨 말을 할 때 꾸미거나 이러느라고 현란한 화려한 문구들을 많이 쓰는데 네. 이렇게 직접적인 단어로 예. 문장으로 압축해서 딱 얘기하니까 더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예. 이 친구들.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동해 북삼초등학교 김하인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김중미 작가님이 이야기 손님으로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방송을 보고 선생님의 작품을 찾아봤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사연으로 보내줬어요. 민들레 생각나는 김중미 작가님. 꽃섬 고양이 노랑이와 노숙자 최씨 아저씨의 연대는 우리를 따뜻하게 채운다. 하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후 마마와 감동이가 채우고 부모님의 마음에 수민이가 들어오듯이 우리는 잃은 슬픔을 사랑으로 꼭 채워야 하는 것 같다. 배꼽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르지만 아픔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간다. 누구 하나 귀 기울이지 않는 그들의 목소리를 배꼽만이 들어준다. 해피와 장군이는 다리를 건넜을까? 작가님은 고양이 5마리, 개 7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그 속에서 만남과 이별도 여러 번 겪었다고 한다. 그 만남과 이별을 통해 더 따뜻하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무엇을 꼭 해주지 못해도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아야 한다. 함께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어라친들도 이 2권의 책은 꼭꼭 읽어보세요. 꽃섬 고양이, 괭이 부리말 아이들. 전 소장하고 싶어서 주문했어요. 세상에. 어린이가 쓴 글이 맞아요? 선생님 지금 너무 놀라셔가지고. 네. 우리 이 어라친들의 보통 실력입니다. 막 소름이 끼치는데요. 예. 너무 잘 써서 어른이 쓴 글인 줄 알고 저는 예. 지금 한참 쳐다봤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아마 그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느꼈던 감동과 우리 어라친들한테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마음을 써주었는데 방송 후기 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글이 좋아서 제가 사연으로 소개해드렸어요. 우리는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이 마음에 와서 네. 큰 공감을 네.
불러일으키네요. 어른인 저도 이 글을 보니까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어릴 때는 막 약간 정의로움, 사명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앞장서야 되고 막 이런 걸 부르짖었는데 나이 들수록 자꾸 피하게 되고 눈 감게 되고 네. 진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글이었는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일들이라던가 많은 약자들 선생님 말씀처럼 때로는 내가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또 내가 너무 지쳐서 살짝 눈 감고 마치 봤는데도 못 본 것처럼 외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인 친구가 그걸 다시 일깨워줬네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네. 눈 감지 않았는데 맞아요. 말이죠. 다시 한 번의 다짐을 해주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글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인 친구의 멋진 글을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신민지 선생님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꿈이랑 문이랑 문이야 무슨 책 읽어? 심청전. 문이는 백과사전 같은 것만 읽는 줄 알았는데 그런 책도 읽는구나? 그럼 우리나라 고전이 얼마나... 알았어. 그럼 심청이 생일이 언제인지 알아? 심청이 생일? 그런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9월 4일이야. 9월 4일? 그래? 심청이가 바다에 빠졌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9월 4일이 생일이지.